자, 그렇다면 이 좋은 배당 ETF, 배당주의 조건은 뭘까요? 건물 투자에 빗대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. 빌딩 매각을 통해서 현금화를 많이 했다, 연예인분들이. 네, 기사 많이 보셨을 것 봤어요. 같습니다. 네, 부럽습니다. 네, 우선. 저도요. 네, 부럽죠. 네, 근데 저희가 현실로 돌아와서 이걸 배당주의 조건에 하나씩 좀 맞춰보면은 첫 번째, 이 본 기초 자산의 주가가 튼튼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. 네. 배당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뭐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. 배당률이 좀 높다 하더라도 아니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이 제한되어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빌딩 투자에 빗대면은 이게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. 쉽지 않습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, 분배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. 너무 당연하지만 분배율이 당연히 그렇다고 너무 낮으면 안 되겠죠. 네.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. 그러면 배당 ETF가 아니니까요. S&P 500의 평균 배당률, 뭐 국내라고 치면은 코스피나 뭐 코스피 200인데 이 대표 지수의 배당률보다는 좀 높아야 매력이 있습니다. S&P 500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.3에서 1.4%, 많으면 한 1.7 정도 볼 수 있는데 코스피는 한 2% 초중반 정도이고요. 그러면 최소한 요거보다는 높아야 그래도 배당주의 매력이 저희가 좀 나온다, 저희가 할 수 있고, 또 중요한 게 바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. 네. 한 번 나오고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낮아지면 좀 매력이 떨어지죠. 뭐 시장이 충격이 왔을 때, 네, 그때 주가가 빠질 때 맨 처음에 조건과 좀 연결이 되죠. 이 기초 체력이 또 약하게 되면은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배당도 못 받고 당연히 평가 손실도 크게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. 기초 체력 없이 배당률 상위로만 종목을 구성하게 되면은 또 좋은 배당주 ETF라고 할 수가 없고요.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의 주가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그런 배당 ETF도 꽤 있습니다. 또 마지막, 네, 보수와 같이 비용이 또 쌓여야 합니다.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낮아야 분배율도 좀 높게 나올 수 있고요. 비용이 높으면은 그만큼 그 비용을 차감해서 분배율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. 그리고 좋은 ETF 선택 요건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규모나 아니면 운용 기간 등이 더 긴 그런 대표성 ETF면 더 좋겠죠. 자, 그럼 부장님, 이 배당주 ETF의 요건, 첫 번째, 본 기초자산의 주가가 튼튼해야 한다. 두 번째, 분배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꾸준해야 한다. 빌딩 투자에 비유해 주셔서 너무 이해가 잘 됐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비용이 싸고 AUM이 크고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서학 개미들이 하는 SCHD는 괜찮을까요?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. 네,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첫 번째, 기초자산의 주가가 튼튼해야 된다입니다. 그래서 SCHD의 종목 선정 프로세스를 보면은 단순히 배당만 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. 어찌 보면 배당 이 성장이라는 개념도 분명히 있습니다. 두 번째, 이 분배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 SCHD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종목들도 대표적인 배당주, 방어주 등 이 우량 종목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SCHD는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배당이 성장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ETF의 주가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당연히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이 매년 배당금이 성장한 이 배당 성장이라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세 번째, 비용이 낮고 대표성을 지닌 ETF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SCHD가 보면 2011년에 상장했고요. 총 자산은 원화로 한 55조 원, 총 보수는 연 0.06%, 분기에 배당을 하고 있는 패시브 ETF입니다. 총 자산 규모는 미국 상장된 배당 ETF 중에서 두 번째, 2위에 해당하고 총 보수 낮은 것으로도 2위, 1, 2년이 아닌 2, 3년, 3, 4년 이상의 장기 투자하기에는 분명히 좋은 배당 ETF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부장님, 그러면 이렇게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서 배당 관련된 상품들 어떤 게 좀 좋을지도 궁금한데요. 이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2021년 이후에 배당 관련 ETF들이 상장이 많이 되었습니다. 표를 보시면은 7개의 상품이 상장이 되었고요. 이 중에 6개는 바로 올해
네, 상장이 되었습니다. 네. 네, 올해 많이 했다는 얘기죠. 배당 관련해서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건들을 토대로 활용도가 높은 연금 투자라는 관점, 또 장기 투자라는 관점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에이스 미국 고배당 S&P ETF가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총 보수 0.06%로 네.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기준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그리고 21년 이후 상장한 이 배당 관련 국내 ETF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점 또한 이 사전에 정한 조건에 다 포함이 되죠. 그래서 여기에 연금 투자로 보수가 제일 낮고, 그리고 해외에 이 고배당 배당 성장 상품이라는 걸 고려한다면은 아시는 것처럼 연금 계좌에서는 해외 상장된 ETF, SCHT 같은 건 투자하실 수 없죠. 네. 그래서 이 에이스 미국 고배당 S&P ETF를 저희가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가장 큰 장점, 에이스 미국 고배당 S&P ETF와 SCHD의 기초자산은 당연히 동일하고요. 이 에이스 미국 고배당 S&P ETF에 투자하시면은 SCHD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. 기초자산 총보수 분배 주기가 SCHD와 공통점이고요.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SCHD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환전도 해야 되고 밤에 매매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SCHD와 꼭 닮은 국내 상장 ETF가 있는데 더 비용을 들이고 또 불편하게 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ETF 활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요즘 이 연금에서도 ETF 투자 많이 하시죠. 네.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수 측면 저비용이고, 그다음에 배당의 성장성 그리고 꾸준함 등을 보면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, 근데 연금 투자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 ETF 복리 효과입니다. 재투자라고 하죠. 네. 3개월마다 분배금이 들어오면은 이 계속 재투자를 하셔서 이 토탈 리턴의 이 수익도 같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투자 비중도 많이 좀 여쭤보세요. 우선 각 투자자분들의 선호도, 그 다음에 위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, 그래도 저희가 추천해드린 거는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에이스 미국 고배당 S&P ETF와 같이 배당형 ETF를 가지고 가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는데, 에이스 S&P 500 ETF를 한 50% 정도 갖고 있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일부를 투자하시면 됩니다. 또는 20% 또는 30% 정도로 투자하셔도 좋고요. S&P 500 대신에 이 성장주 ETF로만 한다 하는 분들, 가령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솔렉티브 ETF를 30% 정도 투자하는 분들께는 이 말씀드렸죠, 바벨 전략, 바벨 전략을 고려해서 한 30% 정도 내외는 에이스 미국 고배당 S&P ETF를 가지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부자님께서 배당주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또 에이스 미국 고배당 S&P ETF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이해가 잘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도 더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